안녕하세요, 윤교수입니다. 이번 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연이틀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힘들게 만들고 있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 관련해서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이 바닥권을 잡고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조정받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트럼프 정부에서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 나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당시에도 자, 이런 이슈를 터뜨리면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또다시 이런 이야기로 하락 변동성을 만든다? 이거는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슈 관련해서도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출범 이전에 결정될 경우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될 경우에 의회 합의가 있어야만 이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반도체법 폐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이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 지금 트럼프 정부니까 아니면 바이든 정부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2개월에 가까운 이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미 TSMC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지금 빠르게 협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는 해소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이런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려감에 매도할 때가 절대 아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이 시절이 있었죠. 자, 이 당시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자, 그 당시에도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97,700원까지 25,650원대부터 자, 3배 이상의 4배에 가까운 주가 급등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반도체 섹터가 주가가 흘러내릴 거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이제는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3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빠르게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실적 발표 때마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24만 8,500원 찍고 나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피크아웃, 이제는 여기에서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 변동성을 키웠는데 3분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이상의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이제는 4분기 내년 1분기로 이어지는 이 실적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HB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AMD와 인텔과도 자 손을 잡을 수가 있다. 맞춤형 HBM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발적인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자, 그 가운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미국 전기차 업체에다가 1조 원대의 AI 칩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겠죠, 여러분들. 테슬라와의 공급 협약 이슈. 3분기 영업이익 7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서버용 ESSD 장기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HBM 수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올해 말부터 HBM3에 대한 12단 납품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HBM4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6단에 대한 HBM3 16단까지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자, 그 가운데서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외인 쪽에서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JP모간을 비롯해서 신한투자증권, UBS증권, 자, 이런 외인 창고 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간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전혀 없이 자,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2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더라도 JP모간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에 급락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물량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 최소한 현재 구간 쌍바닥 그리고 3중 바닥, 3중 바닥을 찍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물량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이들의 물량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아래 구간에 이 자리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빠르게 다시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도체 끝난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2017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의 흐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추가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빠르게 저와 함께 입장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이 SK 하이닉스니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자,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제가 이 텔레그램방 소통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2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나서 입장 수락을 해드릴 텐데,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제가 확인이 돼야 수락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장 요청을 하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타점이 왔을 때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하셔라, 구체적인 가격까지 적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여기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대응이 가능하시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이제는 매수 타점이 지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 타점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수급적인 분석과 HBM 관련해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마지막 이 주가 흔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흔들리시고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야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군들 중에 두 종목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스트 소프트와 그리고 DS 단석,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일정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3% 갭상승 출발해서 24%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4% 다 먹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놔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 접근해서 최소한 우리가 5%에서 10%만 먹고 나오자, 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마이너스 2% 출발해서 19%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면 최소한 두 종목 통해서 10에서 20%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차곡차곡 이런 수익을 챙겨간다고 했을 때 한 달간만 쌓아가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0거래이기 때문에 200에서 400%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대응까지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하이라고 남겨주시고 나서 SK 하이닉스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대응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집주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 우리가 또 급등 전에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